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기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3%가량 오른 1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게 되는 블랙웰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견고한 미국 경제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 내 매파적 분위기가 짙어지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358원대로 1,360원 선 진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의 올해 수요 예측치 하향,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간밤 국제유가가 2%가량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가량 하락한 배럴당 77.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비트코인이 가격 대비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빅테크의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또 신고가 랠리를 경신을 해줬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4만 3천 선, 그리고 S&P 500은 5,800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은 엔비디아의 공이 무엇보다도 컸었죠. 이날 엔비디아의 블랙웰 1년치 공급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에 기업의 주가가 2.4%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또다시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고요. 또 TSMC도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테슬라도 이날 0.6%가량의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또 오펙의 수요 예측치 하향 소식에 국제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2%대 내려앉았고요. 또 공포 탐욕 지수는 77로 시장이 극도의 탐욕 구간에 머무르게 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러시아군이 우크라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5대 사항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식량주 그리고 곡물주들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T가 세계 최초로 이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양자 암호 통신주 역시 현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 이어왔었던 출판주들 오늘 강하게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AI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의 동반 강세에 1%대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정말 아쉽게도 0.1% 약하게나마 현재 반락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2,620선에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현재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2차 전지 약세 계속해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보합권에서 머물러 가고 있고요. 770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현재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약 8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에 비해서는 다소 우리 증시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마리화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통적이었던 이 민주당 지지 계층인 흑인 계층, 그중에서도 남성들 사이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위기감에 해리스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이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기업가들에게 이 100만 건의 상환 면제 대출을 제공하고 또 흑인들이 합법화된 마리화나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과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역시 예상대로 신고가 갱신을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줘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7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4,700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가. 종가상은 어제가 신고가가 맞고요. 종가상 신고가는 어제 달성을 했고 어젯밤에 장중 신고가는 곧 달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4,700조인데 4,700조 안착했으니까 곧 5,000조 갈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게 잘 가는데 엔비디아만 가느냐? 안 그래요. 다른 애들 잘 갑니다. 애플도 잘 가고 있고요. 애플도 곧 신고가 갈 예정이고 TSMC는 실적 발표 17일 날에 있는데 어젯밤에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돌파했어요. 그리고 ASML도 잘 갔고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신고가권 돌파 됐나? 됐거나 직전에 있거나 그래요. 그리고 엔비디아 강하고 또 하나 돌파가 이미 메타도 이미 돌파가 된 상태고 애플, 엔비디아 그래 하여튼 다 좋아요. 지금 미국 주식은 지금 IT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고 좋은데 자, 미국 나스닥 지수도 좋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자, 그래서 원래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돌파가 됐잖아요. 돌파되고 여기 코앞에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건 그냥 심심할 때 넘어간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는 IT주들이 연속성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가, 2차 전지에 순환매가 나오든가, 아니면 뭐 조선주를 땡기든가, 증권주, 은행주를 더 땡기든가.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삼성전자 마이너스에다가 하이닉스는 플러스 나지만 2.9%가 뭡니까? 1.9%가 뭡니까? 11.9%는 만들어 놨어야죠. 하이닉스를.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땡겨 올렸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 지수는 말을 안 들어먹죠. 안 올라가는 이유들은 뭐 금투세 이슈냐, 뭐 공매도 이슈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이 이슈냐, 지금 뭐 북한에다가 지금 무인기 지금 보내놓고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뭐 전쟁 하냐 안 하냐, 뭐 우리나라도 뭐 확전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뭐 전쟁을 지금 뭐 준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휴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외국 시선에서는 저기 쟤네들이 지금 전쟁 준비하는 중인가,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안 가는 건지 사실 뭐 때문에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하도 우리나라 주식이 안 가니까 다들 미국 주식하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돈들이 안 들어와요. 주식시장을 올리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개인들도 돈이 안 들어오지만 세력들도 이미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잘 올라가죠. 왜 잘 올라가겠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2,500조가 안 됩니다. 2,20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2,000조 되는 우리나라 시장 하나랑 엔비디아 하나만 갖고도 4,700조가 되는 저 시장하고 나머지도 1,000조짜리 시장 많습니다. TSMC도 1,000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조짜리 TSMC 두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이 쪼그라들어서 없는 이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의 어디다 돈 넣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 돈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밀려 올라가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자산 빌딩 가격도 올라가려면은 너도 나도 돈 넣고 내 돈 좀 가져가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와야 이게 올라가는 거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은 떨어지듯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정말로 안 올라가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돈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빠지지는 않죠. 안 올라간다 뿐이지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 가나 올라가나 봤더니 오늘은 음식업종하고 사료업종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네요.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마트 가면은 지금 매일같이 지금 일주일마다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이시죠? 뭐 김치 가격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뭐 채소 가격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올라가는 건지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뭐 등등. 하여튼 지금 저쪽 오늘은 사료주들 어제 그저께에서는 지난주부터는 한강 관련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좋겠네요. 사료주들 물려있는데 올라가는 그런 분들한테 좋죠. 그래서 지금 뭐 글목지키기라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자 시장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비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안 올라가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포기하고 다 미국 주식 가세요. 물론 미국 주식 좋아요. 대형주는 미국 주식으로 하시고 매매 종목은 우리나라 걸로 하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 가는 건 잘 가요. 대주산업 봐봐요. 대주산업, 고려산업, 지금 사료주들 막 급등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잘 가요. 테마주들은 이런 식으로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탑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슈에 쫓아가지 말고 이슈가 나올 것 같은 애들 길목 지켜야 한다면 저렇게 급등해주면 그렇게 뭐 매도하든 뭐 그렇게 대응해주면 되는데 이게 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시장이 이슈가 그래도 남아 있는 쪽. 제가 그래서 오늘도 대마 관련주 쪽 뭐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대마의 이슈들은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그 희귀질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의료 목적이란 말이야. 이걸로 지금 뭐 미국이 지금 뭐 이게 오남용으로 인해서 좀 난리가 났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를 뭐 다들 마약하라고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약으로서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올해 내년에서 신약이라든지 이게 이슈가 나올 겁니다.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는 강해요.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이쪽은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하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건재하고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테마주들은 어차피 순환하면서 움직일 거고 다만 이제 그 위고비 이슈가 나왔죠. 지금 뭐 37만 원 적당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재료 소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재료 소멸로 나왔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적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18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뭐 37만 원, 47만 원이니까 37만 원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흔들렸다가 또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재료 소멸은 이거 나왔으면은 재료 소멸이죠 뭐. 나왔으니까 잠깐 주춤거렸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 뭐 당뇨병 신약 그다음에 항암 치료제 신약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여전히 건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말을 안 들어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테마주들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급락 나오지는 않아요.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사료 관련주들 부럽겠지만 저런 식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분명히 저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 시장이 안 움직이지만 원래는 오늘 ITG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는 저도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지금 처음이에요. 참 2년 동안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도 웃겨 죽겠는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들이 자꾸 나가니까 이게 적당히 빼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맨날 빼고 올리질 않으니까 지금 신규 자금들을 주식하겠다 뭐 여기저기에서 뭐 30대 40대 직장에서 주식하겠다 그러면 한국 주식 할까 얘기를 안 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말릴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서 물어봐봐. 한국 주식 할래? 미국 주식 할래? 그러면 미쳤다고 한국 주식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좋게 보면 급락할 자리도 없고 빠지진 않지만 종목들이 예전처럼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면은 이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나는 돈 깨져야지 하고 들어가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종목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물려도 이유가 있는 애들, 거래가 실린 애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가 관련주처럼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반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했던 게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이쪽 거래 실린 이쪽 패턴이라는데 잘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려도 이유가 있는 쪽들, 그래서 거래 실린 애들,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런 애들이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나스닥의 흐름 대비 다소 아쉬운 듯한 오늘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리스의 또 다른 승기로 작용하게 돼줄 이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시각 보자면요. 약 1%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가로서는 1,829원 선, 약 1,83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오성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오늘 어떻게 한번 공략해볼까요? 자, 오성 첨단소재 대마 관련주 쪽도 트럼프 테마입니다. 트럼프 테마고요. 해리스 테마이면서 트럼프 테마인데 마리아나를 이제 의료 목적으로 뭐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 소아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이런 난치성 질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그 성분이 의료용 대마의 그 주성분인 뭐 에피디올렉스 뭐 그렇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제 CDB 성분, 그러니까 칸나비디올이라 그러는데 이거 기사에 있는 거 그냥 읽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대마용 의료 관련주해 가지고 난치병 질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주성분이 또 이런 대마에 대한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를 오남용에 대한 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잘 정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의료용으로 이거를 개방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동시에 이건 수혜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좋아요. 올해 내년에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그 식량 관련주 오늘 급등 나오죠. 급등 나오는 이유 잠깐 찾아봤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식량 전쟁이 될 거다. 예상이 되죠. 식량 전쟁이 될 거다. 그래서 식량 전쟁이 맞춰가지고 전쟁 위기도 막 높아질 것 같은 느낌. 전쟁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낀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관세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강해지다 보면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 때 이전이나 뭐 그때나 뭐 그쵸? 그때는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뭐 자급자족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IT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자원도 없고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데 아마 그런 이슈가 지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전쟁, 트럼프가 되게 되면 전쟁에 대한 고조감,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런 고조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식량 전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저게 급등 나오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식량 전쟁 뭐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5년, 10년으로 계속 길게 봤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저런 것도 움직이는 거 보면 제약은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야죠. 난치병 치료제 아니면 앞으로 이쪽이 연구가 계속되면 얘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항암제 뭐 이런 거 계속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거래량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에 이런 의료용 치료제 관련주들은 올해 내년에서 어떤 주식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물리지 않고 무조건 올라갈 수만 있다면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제약주가 그런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성 첨단 소재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7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17,520원 선에 만나봤는데 3%가 넘는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이어서 10월 8일과 10일 현대약품 매수가는 4,400원으로 동일하게 만나봤지만 8일 기준으로는 2%의 상승률 그리고 1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10월 11일 바이넥스 24,000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어제였죠. 이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12,26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2.5%의 상승률을 단 1거래일 만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되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벌써 하루 만에 2.5%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네요. 과연 앞으로의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또 바로 오늘장의 표적 종목 이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하나마이크로 드렸던 거 원래는 이거 오늘 달성됐었어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엔비디아도 이제 4,700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4,700조입니다. 최고치예요.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이제 조만간에 5,000조 갈 거거든요. 왜 미국은 이렇게 잘 가냐 그러면은 그냥 반도체가 좋아서.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는 안 좋아서 안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요.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일본, 뭐 필리핀, 뭐 중국, 뭐 유럽, 영국, 프랑스, 뭐 미국도 뭐 캐나다, 그다음에 뭐 브라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IT주는 다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안 가는 증시 딱 하나 뽑아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저 전문가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했지만 뭐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이러고 있으니 어제도 이런 얘기하고 오늘도 이런 얘기해도 그래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낮춰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도 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실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제가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꽤 괜찮은데? 급락 안 하잖아.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추고 바라보면 괜찮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기대감을 낮추세요.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오늘 15% 20% 급등했었어야 돼요. 2015년도장 이전에서는요. 미국장 저 정도 움직였으면 이미 진작에 이거 벌써 신고가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거기서 지금 싸움을 했어야 돼요. 27,000원에서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오늘 상한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고 지금 놀고 있어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2.3%? 참 그렇죠? 요구할 수는 없고. 야, 이런 증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도 아마 미국 증시는 좋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애플도 올라갈 거고 애플도 지금 인텔리전스 iOS 18.1 버전에서 탑재가 될 거라 그래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는 버전은 좀 더 뒤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 애플도 지금 고가를 돌파하려고 그러고 다 지금 좋아요. TSMC도 막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이런데 전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죠. 전 세계 인공지능 쪽은 지금 좋습니다. 반도체도 좋아요. 기사를 찾아봐도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만 이래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올라가는 게 저도 기가 차는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세요. 오늘 2.4% 올라가다, 2.5% 올라가다가 오늘 다시 2% 떨어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다른 나라는 다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악몽이 현실이죠. 이게 원래 꿈에서만 보는 이런 흐름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인데 얘만 빠지느냐? 아니요. 다른 IT주들도 오늘 비슷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마이너스지만 다른 IT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셔라.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IT주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IT 부품주들이 뭐 가는 것도 있죠. 분명히 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뭐 그냥 기다리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가니까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못해도 10% 정도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안 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안 가서 그래요. 자 다음 자 급등명중 종목 대봉 LS 뭐 어제도 체크해드리고 그랬는데 자 위고비가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재료 소멸은 일단 들어온다라는 뉴스는 이제 소멸된 거죠.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죠.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재료 소멸.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쓸 텐데 오늘 들어왔으니까 판매량 안 지키죠. 좀 기다려 봐야죠. 사람들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뭐 홈쇼핑에 이제 나와가지고 막 광고하고 뭐 그러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조정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횡보한 다음에 가격은 괜찮게 나왔어요. 기사 보니까 37만 원인가 47만 원인가 그 정도면 그래도
뭐 50만 원 안쪽이면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뭐 미국은 18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 비교적 비중을 좀 줄였던 사람들한테는 좀 참을만 할 겁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자, 다른 제약주들이 강한데 얘만 약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부터 다른 제약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봐봐요. 알테오젠, 어제 한올바이오파마, 신고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오늘 리가캠바이오 이미 신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애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은 미국의 엔비디아, 애플 부럽지 않도록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상승장처럼 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뭐냐면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애들, 유한양행 이런 애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상승장에 부합하게 원래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조선주, 중권주, IT, 2차 전지도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되게 강하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원래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저렇게 강하게 잘 움직이니까 얘도 갈 때 되면 올라간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보고 샤페론 이것도 위고비 아까 위고비 얘기 드렸죠. 가격이 괜찮게 나왔으니까 또 갈 겁니다. 또 갈 거니까 비중을 줄였던 사람들한테만 보유 132%, 134%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 BNC 뭐 떨어질 자리는 이제 없네요. 그냥 못 팔았으면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미 팔았으면 나중에 보세요. 다시 양봉 나오고 올라가면.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오늘도 이제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빠질 만큼 빠졌죠.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졌으니까 오늘 그래서 기존에 샀던 사람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사료주들도 뭐 별거예요. 사료주도 맨날 안 오르다가 뭐 팜스토리부터 해갖고 맨날 안 올라가다 바닥에 기고 있다 뉴스 나오고 급등 나오는 거지. 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다가 이제 급등 나오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죠. 거래량 신호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흥부석유처럼 거래량 신호가 있는 애들은 어차피 얘네들도 올리려고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2개월, 3개월 떨어지면 올리고 그래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또 그래서 거래 실린 종목들 좀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오성첨단소재도 거래가 많이 실렸죠. 이 정도 떨어뜨렸으면 하락 N자로 떨어뜨렸으면 이제 조만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안 가는 것뿐.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들을 때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한번 수익을 한번 샥 줬다가 지금 한 달 보름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안 팔았던 사람들은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한 달 보름 동안 수익 났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 정도 떨어졌죠. 거의 동기간으로 떨어졌죠. 곧 올라갈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현대약품. 자, 낙트법 지지 관련주. 얘는 아까 그걸로 따지게 되면 좀 더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은 더 빠져야 되는데 오성첨단 소재는 트럼프 관련주이면서 해리스 관련주잖아요. 근데 현대약품은 해리스 테마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테마로 보면, 그러니까 대선 테마로 보면 좀 불리하지만 제약주 섹터로 본다라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죠. 올 겨울에는 약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이 되면은 물론 해리스 테마지만 공화당이 되게 되면 공화당은 정통적으로 제약주들이 강세입니다. 왜 강세냐? 공화당이 되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게 되면 미국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그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려고 그래요. 특히 약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제약사들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메디케어로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돼서 기업들한테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든 뭐가 되든 간에 저는 제약주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은 명문제약. 자, 앞전에서 다 한 달 전에 다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인데 자꾸 리딩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안 움직여도 거래 실린 애들은 꼭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건 이중바닥형, 얘는 안정적이네요. 거래도 없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전에 한번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죠. 절반을 팔았든 전량을 다 팔았든 또 움직일 거니까 못 팔았으면
과거를 다시 반성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안 팔았지? 다음에 또 올라오면 꼭 파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오성첨단 소재.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매수가 됩니다. 물론 더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뉴스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0월 8일 날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얼마 안 됐죠? 일주일 전에 기사 나왔던 건데 난치병 환자를 돕는 의료용 대마 해가지고 뭐 기사 나왔던 건데 의료용 대마 시장 51조 전망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신약 여기 보면은 신약 개발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사 내용이니까 의료용 대마는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를 매우 낮게 함유한 대마 식물 추출물을 말한다. 그게 의료용 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마에서 추출한 CBD, 칸나비디올의 경우 소아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효과적으로 보이는 의료용 대마 주성분이다. 그렇죠? 주성분이다. 그래서 그 성분 때문에 해서 지금 약 가격이 되게 비싸요. 1인당 약 가격이 연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약인데 그러니까 CDB 성분인 에피디올렉스라는 약 이름인가 봐 이거는. 일단 CBD 성분이 들어있는 그게 약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해외 많은 나라들이 의료용 대마 산업을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병 뭐 이거는 저거잖아요. 그 치매에 또 연관돼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아 뇌전증, 그러니까 뇌 질환 쪽으로 해서 이런 희귀 질병 쪽으로의 이쪽이 뉴스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미국 우리 기사 보면서 야 저거 마약 저거 풀어가지고 저거 사람들 저거 그쵸?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왜 저거를 대마초를 저거 뭐냐 마약인데 왜 저거를 왜 풀어줄까? 의아하겠지만 의료용 쪽으로의 규제를 푼다는 얘기지 마약을 푼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사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클릭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내놨다 보니까 의료용보다는 미국 사람들 막 그 좀비처럼 막 마약에 쪄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생각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겠죠, 법적으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마 쪽으로의 그 의료용 쪽, 왜냐면 저거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운다. 그러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은 가능한데 이거를 좀 규제를 좀 푸는 아마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뭐로 가든 간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거 바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으로 괜히 갖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언제 갈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상패의 위험도 없습니다.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 아니라서 많이 빠졌죠. 거래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걸로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에 기대해 놓고 이런 잡주들 시가총액 크지도 않아요. 1,500짜리 종목인데 이런 데 들어가 놓고 기다려보면 결국은 이런 게 가겠죠. 어차피 이 신약에 대한 시장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약주 섹터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해리스 테마가 됐든 트럼프 테마가 됐든 이건 이슈는 분명히 또 나온다.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었던 작년하고 올 초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흥구산업, 흥구석유 이거를 거래량 보면서 이거 분명히 간다 했는데 2개월, 3개월 걸리고 갔죠.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지 한 1개월 정도 됐거든요. 좀만 더 있으면 이게 제2의 흥구석유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하여튼 이슈나 실적이나 회사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오성첨단 소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다 같이 만나봤고요. 매수가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봐야겠죠. 이 덕산 테코피아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0원 그리고 2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오늘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약 4%대 약세 보이게 되면서 41,15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덕산 테코피아. 계속해서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밀려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밀려남이 언제쯤 다시 한번 좀 시동이 걸릴지, 언제쯤 제동이 걸릴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자, 덕산 테코피아는 반도체, 전자 재료, 부품주이면서 2차 전지이면서 하여튼 IT 섹터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도 보면 여기 있죠.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그런데 실적은 작년에 많이 안 좋아졌네요. 원래는 흑자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고, 그래서 주가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네요. 덕산 테코피아는 못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하나마이크론 봐봐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져 갖고 바닥에 여기 있습니다. 얘는 그동안 다른 IT 섹터들 떨어질 때 혼자서 좋았죠. 7월 달까지 좋았잖아요. 6월 24일까지. 좋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정도 수준인데 다시 또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 IT주들이 원래 연속성이 나오면서 강해야 되는데 지수도 그래서 2,650, 2,700 이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수도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안 가고 오늘 일본 시장은 일본 시 1%나 올라가는데 고점 돌파했네요. 일본 시장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뭐 전 세계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괜찮아요. 우리나라만 안 괜찮아요. 근데 뭐 폭락하는 건 아닌데 기가 차죠. 왜 이렇게 안 갈까? 뭐 안 가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답답하죠. 그래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오늘 2,650 돌파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쯤에 2,700 가고 왜냐면 곧 나스닥이 이제 한 발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발꿈치만 살짝만 확 올리면은 이제 발가락만 올리면은 나스닥 넘어가는 수준인데 우리는 이거를 참 이게 뭐라고 이거 2,700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걸 올릴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하여튼 고래에서 덕산 테코피아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흔들리고 뭐 실망 매물로 떨어지는 건지 일부러 세력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더 떨어뜨리는 건지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거래는 없어요. 그냥 의미 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넘어가고 엔비디아 5천조, 6천조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아니면 하이닉스가 지금 130조 정도 될 텐데요. 하이닉스가 400조, 500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제쳐버리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로 원래는 예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는 뭐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반도체도 파니까 시가총액이 당연히 컸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그거는 한 20년 전 생각인 것 같고요. 10년 전, 20년 전 생각인 것 같고 요즘에 보면 TSMC 하나만 하잖아요. 하나만 하는데도 시가총액 1,000조. 엔비디아도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만 하잖아요. CPU도 안 만드네. AMD가 CPU도 만들고 그래픽카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해서 돈 버는 애들도 시가총액 1,000조가 넘어가니 하여튼 뭐 다른 얘기 헛소리 없고 어쨌든 뭐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돈들이 들어와서 하이닉스가 되든 삼성전자가 되든 삼성전자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뭐가 되든 간에 뭔가 좀 자리를 잡고 IT주를 강하게 움직여줘야 51,000원이 회복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오라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따라가는 것뿐. 그래서 보유는 가능한데 안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시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계속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런티어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죠. 이 테슬라가 이번에 로보택시를 발표한 뒤로 이빨 빠진 로보택시라는 악명을 얻게 됐는데요. 지금 시각 매수가가 31,1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0.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6,420원 선까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지난 9월 6일부터 한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퓨런티어입니다. 현재 차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자율주행 머스크가 막 강하게 얘기했었죠. 8월 달에 나온다고 막 대박 터질 거라고. 나 연기됐습니다. 뭐 좀 수정해가지고 뭐 잘 더 좋게 만들어갖고 나온다고. 그래서 10월 달 기다렸어요. 이번에 지난주죠. 발표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그림은 보여줬죠. 뭐 운행하는 것도 뭐 영상으로 보여줬겠죠. 뭐 로보택시 뭐 페달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진짜 시골길 이런 데에서도 논두렁에 빠지지 않고 잘 요리조리 사고 없이 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얘기가 쏙 빠져버리니까 그것도 2027년도인가 그때 가서 뭐 양산이나 한다는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매로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테슬라 주가를 봤거든요. 첫날 8% 빠졌는데 어제는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정신 차리고 저는 근데 테슬라를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로봇주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주 쪽으로 이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들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센서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기대감을 걸고 저는 테슬라 좋게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테슬라 전략은 한 달까지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주 퓨런티어 같은 애들은 일단 재미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빠진다고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달 동안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그때서는 테슬라 주가도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럼 얘도 올라가겠죠. 이건 예측이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추가 매수를 노리시거나 어쨌든 길게 볼 때는 저는 좋게 본다. 왜냐면 로봇으로. 그래서 얘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로봇주에 또 편승이 돼서 어차피 로봇들도 비슷해요. 로직들이. 자동차도 바퀴가 달린 로봇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 시대를 볼 때에서는 어차피 물린 거면 어떡해,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바람을 넣어놓고 움직일 거다, 대박 터질 거다 그랬는데 대박은 터지는커녕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세스바이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로서 이전에 만나봤었던 종목이었죠. 6,500원에 30%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 0.98%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6,000원 선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가가 9월 이후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그래도 겨울인 만큼 좀 독감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유행하지 않을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제약바이오주들은 괜찮아요. 일단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아주 단단하게,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과거의 제약주들이 중소형주들도 강할 때도 똑같은 로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형주 이제 급등하는 현상들. 그래서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보면 차트가 뭐 바닥이죠. 얘도 거래가 실려 있죠. 그럼 얘도 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보니까 매수 가격도 6,500원이면 뭐 한 방에 가는 자리니까 얘가 지금 거래가 안 실려서 안 가서 그렇지. 뭐 독감 이슈가 분명히 나오겠죠. 지금 여기 방송국에도 지금 감기 걸린 사람들 몇몇 사람들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교차가 일단 심해지고 그리고 감기 한 번씩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막 손세정대로 막 요즘 사람들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손세정제 씁니까? 쓰는 사람만 쓰지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손세정제를 매일 쓰잖아요. 감기 안 걸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또 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감기 걸리면 그 감기가 지하철 타다가 옮기기도 하고 저에서 올 겨울에 아마 호흡기 질환 많이들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안 걸리려면 모든 국민들이 또 손세정제 열심히 쓰면 되는데
안 써요. 여기 뭐냐 방송국 엘리베이터 보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손세정제가. 교체가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 겨울에서는 분명히 또 이슈가 나올 거니까 6,500원이 문제예요. 7,000원은 뭐 금방 가니까 좀 더 버티시고 날씨가 좀 차진다, 얼음이 좀 언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그때 또 노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8천 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이 중요하겠죠. 1.78% 오늘도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에코프로 8만 3천 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현재 약 2만 원까지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결코 적은 그런 폭이 아니겠죠.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회복해 볼 수 있을까요? 자, 2차 전지주들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순환매로 예상을 했었던 거지 이쪽이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좋아서 이쪽이 뭐 전망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실적은 3분기는 실적 망했죠. 이미 나온 얘기니까 이번 3분기는 적자 전환 뭐 실적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안 좋은 얘기 나올 텐데 그래서 얘네들 2차 전지주들은 이제 기사가 이제 4분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는 최근에 메르스 벤츠 그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뭐 수주 소식도 1조 8천억인가 그 수주 소식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그래도 좋아지나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2차 전지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그래서 요쪽 전해질 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네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망으로 봐서는 안 좋게 보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800, 2,900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얘도 지금 8만 원대죠. 7, 80%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안 가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봐봐요, 지금. 추석 이후에서 지금 2,800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2,600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가질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안 가는 거지. 지수 때문에 그래요.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2,800으로 올라가면 이쪽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10만 8천 원 물린 거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 보니까 갑자기 오성첨단 소재가 팍 하고 움직였는데 우리바이오도 움직이고 뭔가 뉴스가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바닥에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다들 세력들이 다 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조짜리, 30조짜리, 100조짜리 이것들은 세력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큰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미국으로 해외로 놀러 갔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잔잔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런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거는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죠. 시가총액 큰 것들은 지수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서 대형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으로 가시고 소형주 매매는 우리나라 주식이 좋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잠시 후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엔 이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순환매 종목들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마리화나 관련주죠.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